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인사노무관리 핵심 정리 특강을 맡게 된 이면진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이게 신림동에서 강의를 이제 하게 돼서 좀 감개가 무량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 처음 왔던 때가 이제 뭐 청혼의 꿈을 안고 처음 왔던 때가 예전에 한 2000년도였거든요. 2000년도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렇죠? 그때 와서 뭐 신림동에도 있다가 뭐 학교에도 있다가 고시반에도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꽤 오랫동안 신림동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공부할 때였고 이렇게 이제 또 뭐 이제 합격을 하고 예전에 이제 제가 주로 공부할 때는 이제 다른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어쨌든 뭐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노무사 강의를 하려고 다시 이제 거의 꽤 오랜만에 신림동에 오니까 좀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제가 여기 인사노무 관리 강의를 이제 뭐 한 7회 정도로 핵심 정리식으로 맡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GS 1기가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 저도 이제 저 종로 쪽에서 이제 GS 1기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GS 1기 강의를 뭐 들으시면서도 인사노무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거를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빠르게 듣고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번 강의를 들으셔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강사들마다 다 스타일이 있고 뭐 가르치는 방향이 조금씩은 다르겠죠. 물론 다 목표는 이제 합격이라는 목표는 다 동일하겠지만 뭐 여러 강사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은 다른 시각으로도 좀 인사노무 관리를 보게 되고 또 이제 그게 본인이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이해하고 이제 답안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되기도 해요. 저도 이제 노무사 시험 준비할 때는 강의를 인사노무 관련된 강의는 꽤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인사노무 관리 강의, 인사노무 관리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감이 제일 안 잡혔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법대 출신이어서 법학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 틀이 있었고 그 전에도 시험을 준비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인사노무 관리는 이제 경영학이다 보니까 법학이랑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접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좀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동차 때 이제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사노무 관리가 생각보다 이게 점수 잘 안 나왔었거든요. 법학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막 고민을 하던 끝에 여러 강사님의 수업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들어보고 하면서도 우연히 이제 다른 지금은 이제 강의는 안 하시는데 소수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나서 깨우침을 얻었듯이 그때 좀 어떤 인사노무 관리의 특점, 뭐 특장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친 다음에 그 뒤로 인사노무 관리가 굉장히 좀 재미있고 접근하기도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인사노무 관리의 부담을 덜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 때는 정말 인사노무 관리의 불안감이 거의 1도 없었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도 저는 그때 이제 점수가 70점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뭐, 인사노무 관리를 준비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제 후배들도 이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코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거, 준비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토대로 돼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의가 이제 앞으로 들으시면서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혹은 뭐 이제 다른 스타일로 좀 들어보면 또 이제 못 보던 것도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편하게 이렇게 7회짜리니까요. 예,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수험 준비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가 이제 7회의 내용이면 좀 빡빡합니다. 진도를 나가게. 그래서 이제 핵심 정리고 좀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처럼 뭔가 이렇게 천천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어렵지만 이제 부분 중요한 내용들은 좀 자세히 하더라도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거나 이제 덜 중요한 부분은 조금 빠르게 스킵하는 방식으로 해서 7회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강의 관련돼서는 이제 주교재는 이제 저희가 요 단권화 인사노무 관리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책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삼고 있는 기본서는 이제 박경 교수님의 신인사 관리 책입니다. 신인사 관리를 전 GS 연기 때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GS 1기 때도 이제 그게 베이스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이제 박경 교수님 신인사 관리가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 어떤 수험서 기본서로서 많이는 보지만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해 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신인사 관리가. 그러니까 3인 공조랑 같이 보거나 혹은 이제 추가적인 이슈들을 붙여야겠죠.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한 100이라고 치면은 신인사 관리가 한 70 정도고 나머지 30 정도가 좀 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박경윤 교수님 신인사 관리를 이제 요약한 거죠. 요약한 게 바로 요 이제 단권화 인사 노무 관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약서고 단권화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박경윤 교수님의 신인사 관리를 다 요약을 해서 넣은 거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안에 목차나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신인사 관리를 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빠진 부분들, 신인사 관리에 없는데 출제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교과서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은 이제 다 부분 필요한 데다 넣어놔서 이제 이거 한 권을 어쨌든 기본적인 단권화 형태로 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이제 한 7회를 나갈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실 때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한 해에 나간 분량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요 책으로 복습을 하시기 전에 그 박경윤 교수님의 신인사 관리를 그 해당 파트만큼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그렇게 읽어보시고 나서 이 책으로 정리를 하듯이 하시면 일단 이해독 효과가 있죠. 이해독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 책 자체가 이제 요약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답안을 쓸 때 현출할 때 이제 문장을 만들 때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내용은 이제 빠르게 핵심 내용 위주로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답안에 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분을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문장을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교수님들의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교과서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나간 분량만큼 먼저 박경윤 교수님 책을 읽어 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단권화 인사관리라는 책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해독 효과하면서 여러분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정도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작년도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이제 이론사에 대해서 기계적 접근과 인간 접근에 대한 인간관계적 접근에 대한 비교표, 그렇죠? 비교에 대한 내용이 한 장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복습용 목차라고 해서 드린 게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론적 기초랑 이제 직무 관리에 대한 부분만 이제 갔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이론적 기초 정도까지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 이론적 기초랑 직무 관리에서 그 보면은 박경윤 교수님 책의 목차만 따온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조금 필요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목차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을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도 인사관리는 전체적인 틀,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관리라는 게 하나 이제 흐름이 있는 거고 전체적인 이제 그런 우리가 뭐 맵이라고 얘기할까요? 지도처럼 그런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관리라는 거를 개별 파트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뭐 나무와 숲이 있는데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봐야 되는 게 숲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인사관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나무에만 집중하다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고 답안이 굉장히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외운 듯한 답안만 나오게 되면 사실 고득점이 어렵거든요. 인사노무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사노무 관리 시험 자체가 이제 논술 시험인 거고 50점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의 어떤 논리나 생각 같은 걸 좀 펼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기본 베이스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전체 그림 자체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 파트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딱 했을 때 머릿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차나 이런 걸 보고 내용을 떠올리던가 그걸 써보던가 아니면 말해보던가 하는 방식으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용 목차 같은 경우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쭉 목차만 따 있어요. 목차만 따여 있고 여러분이 복습을 한 다음에 이 목차를 보고서 그 해당 목차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신다던가 아니면 옆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적어 본다던가 아니면 구술을 해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조금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인사노무 관리 감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매회 우리가 할 때마다 그 진도에 맞춰서 복습용 목차를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걸로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가 이제 전반적인 틀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채우는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제 강의는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좀 복습을 그렇게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뭐 인사노무 관리에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핵심 정리이긴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고 이미 이제 1기 때인 거고, 이미 기본적인 내용 한번 봤단 말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GS 연기에서 이제 GS 1기를 구분할 때 크게 차이는 없지만, GS 연기는 이제 기본 이론이죠. 그렇죠? 기본이고,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예요. 심화학습이에요. 그렇죠? 이제 2기부터는 이제 핵심 정리에다가 이제 실전 답안 쓰는, 모의고사가 주가 되는 이제 그런 태행인데, 결국 여러분이 이론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는 마지막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GS 2기, 그 다음에 GS 3기로 넘어가시면 이때부터는 이제 실전 답안이 주가 돼요. 실전 답안 쓰기. 그렇죠? 그 모의고사가 주가 되고, 여러분이 이때 이해했던 내용들을 이제 계속 현출하는 연습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더 쫓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보다 이때 가면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질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경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반에서 보더라도 이제 되게 모범 답안들 보면은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슬럼프 오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어쨌든 2기,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이제 실전 답안 쓰기예요. 이제 이때는 거의 이제 실전적인 연습이 위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내용을 좀 더 꼼꼼히 보고 이해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1기 때까지입니다. 1기 때까지. 그래서 기본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기 때는 좀 심화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때 이제 답안 작성의 틀은 여러분이 좀 이제 연습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전처럼 아니라, 이때 이제 실전처럼 쓰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닦는 거예요. 틀을. 그렇죠?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는 일종의 답안을 쓸 때 테크닉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테크닉이. 그렇죠? 우리가 법학이랑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영학인 인사노무 관리가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 이제 법학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답안 작성의 그 큰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제기부터 뭐 학판검 검토해서 사안에 포섭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인사관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자유로운 답안 구성이 가능하면서도, 우리가 뭐 가독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테크닉적으로 활용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좀 돋보이고 좀 있어 보이게 이해도 있게 쓰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몇 가지 그런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기출문제에도 있었지만, 단순히 직무설계 방법 5가지 쓰시오라고 문제를 냈을 때 그 수험생들마다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쓰는 방식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우리가 좀 더 이해도 있고 체계적이고 교수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GS 1기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잡아가는 시기인 거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연기부터 이제 실전 답안으로 이제 우리가 다듬어가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GS 1기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고, 좀 내용적으로 좀 꼼꼼히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때 놓치면 이제 이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안 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암기에 집착하죠. 암기. GS 2기, 3기 암기.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인사노무 관리를 암기로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휘발성도 굉장히 강하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암기로 들어가서 막 두 문자 따고 막 계속 암기만 하면 남는 게 없고, 답안도 역시 굉장히 평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 고득점 못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기고, 이때 최대한 여러분의 기본기, 그 다음에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좀 잡아야 될 시기다. 그래서 요 7회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강의인데, 7회 동안에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인사노무 관리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제가 새로운 자극, 새로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 그런 강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 우리가 이제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 전체.
자, 우리가 인사관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렇죠? 우리 기업이 가진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예요? 성과를 창출하고, 그렇죠? 성과 창출해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거예요.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사 관리예요. 그렇죠? 오늘날 인사 관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죠? 최대한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성과 창출, 그렇죠? 성과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조직 목표 달성. 결국은 우리가 인적 자원도 역시 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이렇게 봤을 때 그림이 기업을 봤을 때 기업은 항상 그렇죠. 기업은 이제 미션, 비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미션, 비전 같은 것들이 수립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대기업들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미션, 비전들이 이렇게 별도의 난으로 해서 이게 공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회사의 미션, 그러니까 이 회사의 존재 의의죠. 이 회사 존재하고자 하는 목적, 그렇죠? 그리고 비전은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이런 거죠. 기업이, 그렇죠? 이런 미션, 비전이 있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가 있어요. 목표. 즉 조직 목표가 있단 말이죠. 이 목표는 비전, 미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또 이제 주기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비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이라 그러는 거는 미래 어느 특정 시점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라고 본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다, 그렇죠? 뭐 건설회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최대한 수주를 많이 하고 뭐 여러 이제 해외 사이트에 진출해서 뭐 다양한 건설 현장을 이제 뭐 이제 건설을 이제 진행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이제 10년 뒤에 뭐 비전 2040, 비전 20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뭐 탑 EPC EPC 회사, 뭐죠? 건설 회사를 보통 EPC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EPC 회사라고 하는 거고 목표, 뭐 이제 구체적인 목표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뭐 매출액, 뭐 수주액 10조 달성, 뭐 이제 이런 식의 목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수주액 10조, 1조 달성 이런 목표가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그러면 회사는 어때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죠. 그렇죠?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죠? 상위 단에서도 쭉 내려와요. 그렇죠? 그럼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전략이 수립되면 그 전략을 위해서 이제 기업이 가진 모든 자원들을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그리고 그렇게 전략을 실행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생산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재무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인사라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라는 한 개별 기능인데, 근데 이 인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전, 미션, 목표, 전략, 기업의 상위 단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사도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다 보면은 개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래서 뭐뭐를 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 많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흐름이 결국 기본적인 어떤 경영에서 이루어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략적 인사관리가 이제 뭐 기본 인사관리로서 조직의 어떤 상위단으로 내려오는 비전, 미션, 전략들과 연계해서, 그렇죠? 온라인돼서 같이 움직이는 게 우리의 지금의 오늘날의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인사라는 거를 그냥 개별적인 거 보지 마시고, 이 인사라는 거는 결국 우리 인적 자원이 어떻게 하면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즉, 우리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그렇죠? 개인 성과가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고, 그 조직의 성과가 전사 성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인사 관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고. 그 내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런 뭐 인사관리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이 HRM, 즉 인사관리라는 거는
우리 기업에서 어쨌든 뭘 담당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박경 교수님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 관리 대상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인사관리에서는 뭐냐면 조직에 내에 있는 직무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직무와 사람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 인사관리하는 거는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 조직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직무가 있어요. 그렇죠? 혹은 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방식이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인사관리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는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이죠. 예를 들어 우리 조직에 A라는 직무가 있어. 그러면 A라는 직무가 하는 일들이 나오겠죠. 과업 내용들이 나오고 그 A 직무에 적합한 자격 요건들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자격 요건에 가장 잘 적합한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자리에 앉히죠. 즉 직무와 사람이 만나야 우리 조직은 비로소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라는 거는 이 직무와 사람을 관리를 하는 거고 이 직무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매칭시키면서 그렇죠? 매칭시키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해당 직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직무가 있고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직원은 A라는 직무를 너무 하고 싶어. 거기에 대해 의욕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 봤더니 A 직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다 가지고 있어. 필요한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학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앉혔다. A 직무에 배치를 시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미 A 직무를 너무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적합성을 최대한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직무를 맡아서 한다 그러면 성과가 보다 많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낸 성과는 결국은 우리 구조상 어떻게 되겠어요? 전략 달성하고 목표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비전 미션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사관리하는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직무에 대한 관리, 사람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에 대한 거는 이제 직무 관리로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고, 그렇죠? 사람에 대한 관리들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별적 기능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확보,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평가, 보상, 유지, 방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무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그렇죠? 박경 교수님 기준입니다. 직무 설계,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직무 평가. 그렇죠? 이렇게가 우리가 배우는 이제 인사관리의 다 내용이에요. 그렇죠? 다 내용입니다. 인사관리에.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이제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인사관리 학문에 있어 다루는 주요 컨텐츠라고 하면 여기 다 나온 게 이게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관리는 이제 직무 관리로서 우리가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직무 관리 내에는 직무 설계, 직무 분석, 직무 평가라는 걸로 세부 활동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에 대한 관리로 넘어가서 어떻게 좋은 인재를 확보할 건지, 직무와 적합성이 있는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가할 건지, 직원들을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보상할 건지, 유지할 건지, 즉 동기부여나 어떤 성과 창출 능력들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인원들이나 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배우는 인사관리 내용의 다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 다 있죠. 그렇죠? 이게 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확보에서도 이제 확보가 구분되죠. 그래서 인력의 계획이 있고, 그렇죠?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있고, 뭐 모집 활동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평가, 그 다음에 뭐 개발도 교육 훈련과 경력 개발이 있고,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도 이제 우리가 뭐 보상에 대해서 임금 체계, 임금 수준, 뭐 임금 형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요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배우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교과서 모든 교과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사관리라는 거는 어쨌든 경영의 한 기능이에요.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부분이고, 경영이라는 거는 뭐예요? 기업의
우리가 경제활동 주체 중에 기업이라는 경제활동 주체를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즉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오픈 시스템이에요. 즉 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기업이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환경, 이 트렌드 뭐 이런 거에 민감하게 따라가고 그 변화에 순응해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뭐 자기들의 고집대로만 한다. 그럼 언젠가는 도태되겠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소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살아났지만 예전에 이제 소니가 한창 잘 나가다가 자기네들의 표준 기준들을 너무 고수하다 보니까 이제 좀 도태된 경향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카메라 쪽 그 센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시 살아나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모든 기업들이 보면 예전에 유명했다가 사라진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뭐 코닥도 그렇죠. 코닥도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 쓰던 시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회사였죠. 코닥이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파산했죠. 근데 그게 왜 그랬어요? 디지털에 그걸 따라가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기업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관리라는 것도 어쨌든 기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 변화가 어떤지를 유심히 봐야 돼요, 기업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우리 컨설팅을 한다던가 뭐 분석을 한다던가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환경 분석이에요. 그래서 환경 분석. 그렇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지금 어떤가? 즉 시장의 트렌드, 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어떤지, 뭐 시장에서 고객들의 니즈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사관리도 경영 기능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이 인사관리가 영향을 받는데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환경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렇죠? 어떻게 나눠져요? 기업 내부에. 그렇죠. 우리가 인사도 기업의 하나의 경영 기능으로서 내부의 여러 가지 환경, 우리가 뭐 조직의 구성원이라던가 CEO의 철학이라던가 조직의 구조라던가 조직의 문화라던가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먼저 배우냐면 어떤 게 나오냐면 내부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봐요. 즉 우리 인사관리에 영향을 주는 내부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봅니다. 살펴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그런 거죠. 뭐 제일 중요한 거 전략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CEO의 철학 뭐 이런 것들. 철학. 뭐 조직 문화. 조직 구조. 지배 구조. 등등등등등 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뭐 구성원의 뭐 나이대부터 해서 우리가 뭐 고용 형태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영향을 많아요. 그렇죠? 이런 내부 환경들이 우리 인사관리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CEO가 바뀌었어 이번에. 그 CEO가 전임 CEO가 이제 생각이 달라. 그래서 막 약간 뭐 예전에 CEO는 권위주의적이었다면 지금 CEO는 굉장히 온화하고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구성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뭐 CEO다. 그러면은 인사관리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뭐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라든가 그런 개선을 더 노력한다든가 등등등.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이에요. 전략. 그렇죠? 전략입니다. 뭐 기타 등도 많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략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략에 따라서 인사관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위단에서 정해진 것들은 결국은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우리 개별 기능들, 개별 자원들이 다 이런 전략 달성, 궁극적으로 목표 달성을 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전쟁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쟁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전략 경영 전략이 강조되기 시작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상위단의 전략이 정해지면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개별 인사 기능 더 나가서 우리 인적 자원들도 그 전략 달성, 궁극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사 관리가 우리 오늘날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전략적 인사 관리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내부 환경 중에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루게 돼요. 영향을 주고 어떻게 영향을 줘요? 전략이 달라지면
그렇죠? 전략이 달라지면 인사관리의 개별적인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죠? 필요한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 뭐 마이크 포트의 경쟁 전략 중에 뭐 차별화 전략이냐, 원가 우위 전략이냐에 따라서 그 전략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략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람의 인재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에 맞춰서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차별화 전략은 뭐 장기 성과, 결과 중심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평가에서도 결과 중심의 평가법이나 접근법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뭐 MBO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뭐 원가 우위 전략에서는 어떤 통제가 핵심인 거잖아요. 뭐 인건비에 대한 통제, 직원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 행위나 행동 중심의 접근법의 평가가 필요한 거고 등등등.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이 전략이라는 내용들이 따로 튀어나옵니다. 물론 이제 박경기 교수님 책에는 이 부분이 좀 없어요. 내부 환경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중요한 내용 중에서 내부 환경에 대한 내용이. 근데 이제 삼인공조에는 있죠. 삼인공조에는 이 내용들이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본기를 익힐 때, 기본기, 그러니까 인사관리 어떻게 보면 기본기, 그러니까 전략에 따라서 인사관리가 달라져야 된다. 즉, 이 전략 달성을 위해서, 전략 실행을 위해서 인사관리가 그 전략 실행이 가장 적합한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운영돼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서 가장 기본기적으로 익힐 수 있는 게 이 전략 파트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단거나 인사노무관리 이제 저기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재에서는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도 우리가 이제 뭐 기업마다 다 다르겠죠. 그거를 뭐 일일이 볼 수는 없는 거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영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이 소개하는, 여러분이 이제 1차 때도 봤듯이 그 전략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 포트의 경쟁 전략, 마일즈 앤 스노우의 경쟁 전략,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보는데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적 자원 관리가 결국은 뭐 마이크 포트의 차별화 전략이라던가 차별화 우위 전략이라던가 뭐 마일즈 앤 스노우의 혁신형 전략, 공격형 전략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정 특징에 따라서 인사 관리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좀 고민,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조금 여러분이 기본기로서 익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GS 1기 때나 뭐 처음 시험을 낼 때 요걸 많이 내죠. 요거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쓰기는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개별적인 인사관리 기능이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적합하게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50점짜리 답안을 여러분의 논리대로 풀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나오든. 그렇죠? 우리가 50점짜리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뭐 이슈나 트렌드로 나온다 그러면 뭐 그 이슈가 어떤 이슈가 튀어나올지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인사관리 내용과 접목하거나 연계해 볼 수 있는 생각이나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인사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 거고, 자, 환경에 이제 우리가 내부 환경을 봤어요. 그럼 내부 환경 말고 또 있죠. 그렇죠? 이제 기업의 이게 이제 내부 환경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건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그거죠. 기업 내죠. 기업 내. 그러면 이제 기업 외의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 환경을 배우는 거예요. 외부 환경. 외부 환경. 그렇죠? 외부 환경도 당연히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이 외부 환경이 뭐 최근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불확실하고,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은 격변의 시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외부 환경인데,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뭐 기업을 둘러싼 외적인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위주로, 그다음에 최근에 중요하게 다뤄진 위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이 인사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여기에 적합한 인사관리 설계하느냐는 50점짜리 문제예요. 50점짜리 문제. 통상적으로. 그렇죠? 50점짜리 문제로 구성돼서 던져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외부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제 우리가 박경 교수님 책 보면은 그냥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근로 가치관의 변화, 뭐 글로벌 경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영학에서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많이 써요. 프레임워크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보면 다 현상이잖아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쭉 나열하거나 보고 보면은 전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발생한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뭐 공통점이 있거나 그렇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벌어지는 현상들이 정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뭐 대응 방안이라든가 원인에 대한 뭐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컨설팅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환경 분석할 때나 뭐 이제 문제 해결할 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틀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게 패스트 분석이에요. 패스트 분석. 공공기관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올드한 건데 뭐 민간에서는 잘 안 쓰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이제 패스트 분석을 많이 해요. 그렇죠? 패스트 분석을 저도 그래서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하면은 항상 외부 환경은 거의 패스트 관점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 틀로 하는데 패스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P는 뭐예요? 팔라티클이라서 정치적인 거예요. 즉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혹은 뭐 정책적 이슈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코노미컬이죠.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소셜은 사회적인 거. T는 테크니컬에서 기술적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뭐 삼인공조나 이런 데 보면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P와 관련된 거는 뭐가 있겠어요? 노동 정책, 그 다음에 법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거죠. 뭐 주 52시간 여기 이게 여기까지 혹시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옆으로 왔네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앞으로 교과서에 다시 볼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 P와 관련된 거는 이제 노동 정책적인 거고 법률적인 거. 그래서 주 52시간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이 바뀌었고 그 법률이 바뀐 것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인사관리 영향을 받죠. 특히 이제 근로시간 측면에서나 이런 것들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거는 뭐 이제 글로벌화나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구성의 변화, 즉 우리 노동시장에 뭐 인원이 너무 없다던가 뭐 여성 인력이 많아진다던가 고령화가 되었다던가 뭐 이런 변화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소셜은 사회 가치관의 변화 등이에요. 우리 사회에 구성하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나오는 MZ세대의 어떤 뭐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가치관의 변화죠. 그 비단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인 거고, 이 워라밸이 중요해져요. 즉 우리 사회 가치관의 변화가 달라졌어. 그래서 옛날에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군말 없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지만 요즘은 이제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거나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한다던가 일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시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디폴트 값이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면 우리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거기에 따라가고 우리가 새로 뽑는 사람들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사관리도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9 to 6로 고정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본인이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좀 유연적으로 유연 근무 시간제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또 성과 관리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적인 건 4차 산업혁명.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 책에도 쭉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시험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우리 사회 가치관의 변화에서 우리 MZ세대의 어떤 특징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 같은 것들, 그죠? 그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직무관리부터 해서 학계평 보유방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많이 다뤄지고 있죠. 뉴스에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이 기술적인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AI, 머신러닝, 뭐 빅데이터 이런 등등등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또 인사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슈나 트렌드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단에 보면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교과서마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 책을 보더라도 나오고, 삼인공조를 보더라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아까 전에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안 드린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인사관리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기초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관리라는 것도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학문적으로 발전해 왔는지 이제 그런 이론사, 기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학문을 보면은 이 학문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역사고 그게 다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한 이제 이론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하나 들어오는 거죠. 이론사.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기계적 접근.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관계적 접근.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접근이죠. 박계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전략적 접근은 뭐예요? 이제 이거는 SHRM이라고 하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사들이 이제 우리 인사관리 전반의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 베이스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가 발전했던 이론적인 베이스인 거고 얘네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계 접근과 인간관계 접근에서 대비가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 절충이 되고 해서 결국은 뭐 성과 창출과 우리 구성원의 만족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조화시켜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론사에 대한 것들 이게 이제 뭐 이론사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이제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호선 공장 실험에 대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시험 문제 나오기에는 이제 좀 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굉장히 그러면 이제 좀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어쨌든 근저에 깔려 있는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직무 설계에도 영향을 줄 뿐더러 여기 곳곳에 있는 내용들이 뭐 기계 접근의 영향이든 뭐 인간관계 접근의 영향이든 전략적 접근의 영향이든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건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고 약간 스토리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계 접근이 나오고 여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거나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인간관계 접근이 나온 거고 인간관계 접근에서 이제 하다가 뭐 어떤 환경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전략적 접근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요거를 여러분이 스토리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다예요. 인사관리에서. 그렇죠? 뭐 이제 내용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성이라는 게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를 보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영학의 기본 개념이 어떻고 인사관리는 어떻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얘기부터 하다가 이제 이론사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하죠. 그렇죠? 환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 개별 기능 등에 대한 것들 배워요. 근데 사실은 이 환경에 대한 거는 이 내용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보는 게 맞아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게 보면 또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외부 환경, 내부 환경에 나오는 이 요인들은 우리 인사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특정 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직무와 사람에 모두 영향을 주면서 인사관리가 달라져야 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환경 변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뭐 근로 가치관 세대이 변한다. 거기에 뭐 내용들이 나오죠. 뭐 워라밸을 조시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이런 환경 변화는 그 내용을 보고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인사 관리가 개별적으로 여기에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를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써보던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뒷받침돼야 나중에 이런 환경 변화와 관련된 이슈나 트렌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의 논리를 50점 답안을 온전히 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논리적으로 풀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당황하시고 이제 막 논리도 말이 안 되는 이제 뭐 그런 내용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연습을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인사 관리의 하나 이제 좀 팁이랄까? 필요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관리라는 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배울 내용도 이제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나오는 게 이론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볼 거고, 이제 환경 변화까지도 가겠죠. 환경 변화까지. 예, 그래서 환경 변화까지 오늘 이렇게 쭉 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그래서 이루어지는 인사관리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관리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나 틀,
어쨌든 뭐 본인들의 방식이든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구조화할 수 있어요. 이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특이하게 노무사 되고 나서 이제 계속 실무에서 했던 게 이제 컨설팅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사건은 거의 안 하는데 컨설팅만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조화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어떤 자료나 현상을 이걸 어떻게 구조화할 건가,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제 구조화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사관리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체계가 전체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50점짜리든 답안했을 때 이 구조에 맞춰서 내용을 구성하고 거기다 갖다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제도나 이제 기능들을 우리가 배우겠죠. 그렇죠? 뭐 모집 활동에서는 우리가 모집의 원천에 대한 내용으로서 뭐 내부 모집, 외부 모집. 그다음에 모집의 활동으로서 모집 방법으로서 우리가 뭐 이제 내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내 공모제도, 뭐 외부 노동시장을 계산한 뭐 리크루팅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지, 미시적인 것부터 시작하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늘지가 않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암기를 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암기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집 방법에 나왔어. 모집 방법에 뭐 종업원 추천 제도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단문 출제 가능성이 있대. 그러면 그것만 뒤집다게 보고 외우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만 보는 거지, 이게 전체 큰 그림에서 모집 종업원 추천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게 뭐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를 못 하게 되면 답안이 굉장히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그림을 여러분이 조금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게 우선돼야 된다. 그렇죠? 암기는 그러한 연습이 되어 있으면 인사노무 관리 암기는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릴 텐데, 이게 뭐 개념이나 그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장단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장단점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그 하나만 내어두면 여러분이 뭐 굳이 암기를 안 하더라도 그 개념이나 이런 내용으로부터 그런 장단점을 그냥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제도의 취지나 제도가 나온 배경이나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 장단점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장점이 예를 들어서 뭐 3개다. 2개는 그냥 여러분이 내용만 알면 생각해낼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런 걸 뭐 따로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암기할 수 있는 것도 줄여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에서 암기할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판례도 많이 암기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선택 과목에서 경조 택하신 분들도 암기해야 될 게 많죠. 특히 이제 경조는 좀 이제 인사관리랑 다르죠. 경조는 이제 이론이 주된 베이스고, 인사관리는 사실 이론보다는 어떤 적용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응용 적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론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경조는 이제 학자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뭐 무슨 모형, 모델, 무슨 이론 이런 것들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걸 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인사관리는 이제 그런 학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개념 정의도 조금 이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좀 사고방식을 좀 벗어나야 돼요. 틀을.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교과서에 주어진 내용 그대로 개념을 암기를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잘 외워지지도 않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좀 이제 보기 시작할게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사관리 이론적 기초에 대한 내용들로서 1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경 교수님 책에도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정리해 놓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혹은 이제 박경 교수님 책에 없는 이제 누락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중간에 있는 것처럼 뭐 점선을 해서 좀 더 추가를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의 중요성,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게 인적자원관리니까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적자원관리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전략적 가치를 지닌 인적자원을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보, 유지, 개발, 보상하는 일련의 과업이다. 그렇죠? 이제 박경 교수님 이렇게 이제 인사관리를 정의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요거는 또 이제 교수님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사노무 관리하면서 이런 개념 정의를 너무
빡빡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어차피 이게 보면은 경영학의 특징인 건데 이 개념 정의가 막 교수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리더십에 대한 개념 정의를 찾아보면 한 5, 60가지가 넘는데요. 넘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뭐 중요하다 생각하는 내용들을 강조해서 개념 정의를 다들 뭐 다르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은 있겠죠. 중요한 키워드들, 그렇죠? 그런 키워드들은 여러분이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긴 한데, 이제 그게 드러마 있으면 어떤 형태로 쓰던 어느 정도의 개념 정의는 여러분이 뭐 이제 좀 이렇게 외우는 방향, 여러분이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이먼은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오일리아 페퍼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기반 관점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RBV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리소스 베이스드 뷰에 대한 내용인 건데, 이건 뒤에 이제 전략적 접근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죠.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올해는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전략적 접근에서의 기본적인 이게 이론인 거죠.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자원 기반 관점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적 자원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날 경영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 기업을 이길 수 있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고, 실질적으로 요즘도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우리가 경영 환경이라는 게 그렇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이제 경영 환경이라는 게 사실 환경 변화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변하거나 뭐 변동성이 심하거나 이렇지가 않죠. 이때는 우리가 뭐 대규모의 자본으로 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거나 뭐 자본을 투하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경쟁 우위를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제 뭐 신기술을 개발한다던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에는 불안정해요. 그렇죠? 언스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심플한가요? 안 그러죠? 컴플렉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경영 환경은 뭐 불확실하다, 뭐 불안정하다, 그걸 뭐 뷰카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변동성 이런 걸 해서 뷰카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뭐 찾아보시면은 알 거예요. 뷰카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시대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보시면 트렌드라는 게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죠. 그렇죠? 뭐 트렌드라는 게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의 기호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니즈도 굉장히 순식간에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뭐 앞으로 1, 2년 뒤에 어떻게 발전될지가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격변의 시기인데, 이제 이러한 시대에서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시대에서는 옛날처럼 뭐 우리가 대량의 기계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한다. 예전에 이때 시대는 우리가 돈 써서 자본 투하 받아서 뭐 기계화를 대량화를 했다 그러면 뭐 경제 우위를 확보하거나 시장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들였어. 근데 기술이 한 1, 2년 사이에 갑자기 확 바뀌어서 우리 기술이 이제 구닥다리가 된 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든가 그 기계가 이제 구닥다리가 돼서 지금 뭐 AI가 갑자기 발전이 돼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처리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 쓴 거 다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환경에서는 결국은 적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아주 유연하게 적응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사람은 어때요? 적응의 동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되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거기에 맞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환경에서는 중요한 게 결국 사람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커요, 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자원 기반 관점부터 이제 그런 인식이 생겨서 중요해졌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AI가 도입이 되고 하면은 이제 양극화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오늘날 흐름이 자체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은 인사관리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답안에 쓰셔도 좋은 겁니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답안을 채점해 주는 교수님들은 이제 인사관리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죠. 당연한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경영학과 인사관리죠. 즉 경영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제 주체, 경제 활동하는 주체 중에서 기업만 연구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제반 활동들을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박스에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밸류체인 이제 가치사슬 접근에 대한 내용인 건데, 이제 마이클 포터의 이제 그 가치사슬 접근에 따라서 보는 건데, 즉 기업이 가치 창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주요한 활동들이 있을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회사야. 그러면 원자재를 구매해서, 그렇죠? 그거를 가공해서 출하해서 시장에서 파는, 이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만든 제품을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기업에서는 본원적인 활동,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본원적인 기능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본원적인 활동이니까. 근데 이런 본원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있어 그런 원자재를 좀 잘 알고 제대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배치한다던가, 그렇죠? 뭐 그래서 뭐 그다음에 가공을 하는데 뭐 생산 효율이 좋은 사람한테 뭐 상을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뭐 기계를 도입하는 데 있어 뭐 파이낸싱을 내서 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하고 그거를 뭐 이제 뭐 구매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본원적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활동들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원 기능, 지원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사관리는 여기 중에 어디냐? 당연히 지원 활동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원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우리가 직무와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게 이제 인사관리의 하나의 위치다. 그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인사관리는 지원 활동의 하나로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올 얘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관리라는 거, 일반 관리론에 대해서 이제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매니지먼트라는 거가 어떤 건지에 대한,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관리 활동을 중요히 생각 안 했는데 이제 페이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관리 활동, 매니지먼트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그 관리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우리가 가진 자원을 이제 계획하고, 그다음에 조직하고, 그다음에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보면은 계획하고, 관리라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조직하고, 지휘하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다. 그렇죠? 요게 이제 페이어예요. 근데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플랜, 이거 이렇게 있을까? 플랜 to C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 과정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플랜 to C를 배워요. PDS 관점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야?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초에 이제 페이어를 정의할 때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활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맞춰서 정리하면 크게 보면 이제 플랜 to C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나중에 이제 관리 과정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한 번 더 보죠. 그렇죠? 자, 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나오는 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에 뭐 인사관리의 발전, 뭐 관리사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론사죠. 그렇죠? 4페이지 넘어가면 나오는 이론사.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쉬고 한 10분 정도 쉬고 그리고 나서 이론사부터 할게요. 예.